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순간 일본의 최대부 손정희는 미국에 1,400조 투자를 약속합니다. 손정희가 트럼프에 투자한 이유와 리플과의 연관성에 대해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조,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비전펀드의 주인 손마사요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는 소프트뱅크 CEO이자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오늘 손정희가 비전펀드의 자금으로 리플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큰 대선 자금을 후원한 세 사람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일본의 손정희, 사우디의 빈살만이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트럼프의 당선 자리에 함께 나타나 역사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비전펀드의 자금으로 미국 AI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무려 14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의 칼럼 보도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여우 같은 기업가 손정희가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손정희가 받은 선물은 바로 리플의 ETF와 리플의 사유화였습니다. 사유화라고 함은 리플 ETF와 같은 금융권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야 할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이었다는 게 코니센 기자의 추측이었습니다. 왜 손정희는 갑자기 리플의 지분을 요구하게 된 걸까요? 바로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일본 온라인 금융사 SBI 그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SBI 그룹의 회장은 손정희 회장과 함께 초기 소프트뱅크의 개국 공신으로 활약하며 현재의 손정희를 잇게 만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 최대 증권사와 일본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열사를 두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는 몇 년 전 SEC에게 제소당했던 리플을 향해 리플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SBI는 리플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리플을 옹호해서 일본과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SBI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리플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 리플은 왜 SBI를 원하는 걸까요? 기타오 요시타카는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만들었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리플의 이사진의 한 명으로서 리플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간사이 통신 뉴스 보도로는 SBI의 핵심 자금줄은 비전펀드이며 손정희가 그 뒷배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오 요시타카는 손정희의 핵심 측근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기타오 요시타카가 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같은 임원이었다는 것을 이미 성명문을 통해 발표를 했었던 자료입니다. 코니센 기자는 손정희가 뒤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전펀드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기타오 요시타카의 인맥과 조언을 통해 암호화폐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재는 파산한 거래소 FTX에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손정희가 마음을 돌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비전펀드의 연이은 실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과도와는 다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쿠팡과 가치가 날로 떨어지는 우버, 시진핑의 압력과 마인의 부재로 인한 알리바바의 어려움, 엄청난 공을 들였던 위어크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찾아와 연일 AI를 외쳤던 손정희는 자신의 과오를 뒤풀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또한 비전펀드의 주주들에게 과거의 손정희는 끝났다라는 말들을 듣게 되었다는 게 그에게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상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실패를 딛고 현재의 불장이 되어버린 손정희는 기타와 은밀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도쿄타워 라운지에서 수차례 만나는 게 목격이 되었었고요. 심지어는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도 함께 독대를 했었다라고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손정희에게 주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실까요?
저는 기타오 요시타카가 깔아놓은 판때기 위에 손정희가 자금을 대고 암호화폐 전반의 비전 펀드의 자금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달아오르기 직전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코니센 기자는 손정희의 플랜은 리플이 제3의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플랜과 또한 일본 내수에서는 SBI를 통해 금융권의 암호화폐 적용을 하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고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타오는 트럼프 2.0 시대의 ETF를 말했습니다. 당당히 SBI는 리플의 주요 파트너라는 말과 함께요. 일본에서의 SBI 영향력을 앞세워 리플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리플의 대상성은 어린아이가 봐도 뻔합니다. 국가가 선택한 코인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런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손정희 회장과 트럼프의 암묵적인 거래로 손정희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오른팔 기타오를 활용하여 춤을 추는 모양새입니다. 비전 펀드의 주요 자금줄인 사우디의 아람코 그리고 빈살만까지 리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보도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기타오는 리플 재단과 미국 정부에게 리플의 ETF, IPO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트럼프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돈 줬으면 빨리 ETF 승인해줘 라고 들립니다. 계속해서 SBI의 기타오 회장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일본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국민은행 은행장이 나와서 언론에다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맥락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손정희와 SBI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과감합니다.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AI, 기업, IPO를 넘어 우리가 그리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지원하며 받은 게 무엇일까? 라는 말에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SBI의 리플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손정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단순히 코인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경제의 유원 기자가 흥미로운 보도를 냈는데요. 손정희가 투자한 1,400조의 허와 실에는 애초에 대선 자금 공탁 아니었나? 라는 기사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미국과 암호화폐 투자 전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안다는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리플이 주요 결제 수단이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되려면 선행작업으로 ETF와 IPO는 필수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재단이 일본인이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이겠죠. 트럼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정의 역사적인 베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은 메인넷을 활용하여 민코인을 발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솔라나를 뛰어넘어 시총 3위가 된 리플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거대 민코인들이 탄생하며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이더리움과 시총 20위권에서 3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솔라나는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있는 도구 위에 봉크들의 활약이 있었죠. 리플은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카드로 이 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허나 민코인 후발주자인 리플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여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데요. 블룸버그 터미널 코니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니센 기자는 리플이 선택한 것은 베이비도지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 BNB 토큰 계약을 종료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근본 코인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홀로서기를 시작하여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죠. 저는 리플이야말로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지 않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도지, 시바이누를 뒤를 이어 강력한 커뮤니티와 많은 유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세계에서 가장 홀더가 많은 민코인입니다. 리플레스 재단은 최근 민코인 관련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니센 기자는 또한 리플의 선택은 아마도 최근 바이낸스 상장이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민코인을 휘하에 두고 싶어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베이비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베이비도지도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리플의 지원 사격을 받는다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다가서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한 세력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이 자금을 움직이며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흔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알트장이 임박했다입니다. 2020년 알트 불장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알트 도미넌스가 이 부분을 막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빨간 점 리테스트를 끝내고 알트 도미넌스가 저항선을 깨부순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알트 도미넌스 지표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하며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3월달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퇴직하며 블록체인 재단과 소통하는 역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KO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가세가 2년 유예되며 우리는 불장을 즐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감기, 트럼프,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이런 불장에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리딩을 하거나 이런 방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재단 KOL,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소통 창구입니다. 코인리스, 구글의 뉴스 검색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사를 퍼오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의 발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인맥과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뮤니티 초대하시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앞은 내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코인 시장을 대하시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한 200분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